제2의 인생이라고 불릴 만큼 일생일 때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인 결혼. 하지만 최근 약 20년 사이 평균 결혼 연령이 남성의 경우 28살에서 32살로 여성의 경우 25살에서 29살로 늦어졌고, 집값, 혼수비 등 높은 결혼 비용과 자녀 양육 문제로 결혼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여성의 학력과 사회적 지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학력, 외모, 경제력까지 모두 갖추고도 결혼 시기를 놓쳐 혼자 사는 골드미스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독신으로 사는 여성 또한 증가하면서 저출산, 고령 출산 등의 사회적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직장은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며 사회에서는 당당하게, 삶에서는 여유를 즐기는 골드미스들. 과연 시민은 이런 골드미스 싱글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살아보니까요, 결혼은 때 돼서 하면 참 좋은 게 많아요. 너무 늦게 하는 것보다. 왜냐면 늦게 했을 때 애가 늦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결혼을 좀 일찍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결혼하면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얼른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성분들이 지금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될 거는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뭐 경제적 여유가 안 되는데 결혼을 일찍 해서 뭐 제대로 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능력을 쌓은 후에 결혼을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뭐 미래에 태어날 아이들한테도 더 좋은 방향이고, 오히려 결혼 생활 만족도 같은 것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워낙에 나이 많이 먹어도 40 넘어서도 이제 미스이신 분들이 많아서 좀 특별히 뭐 편견을 갖거나 하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른들이 좀 걱정을 하시죠. 굳이 결혼에 목매일 이유가 없는 것도 있고, 뭐 결혼을 함으로써 여성이 지불해야 되는 어떤 그런 비용 같은 것들, 기회비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아예 안 하는 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좀 늦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스스로도 좀 뭔가 이뤄낸다는 그런 성취감도 갖고 하는 부분은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안 한다거나 너무 늦게 하는 거는 역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곽금주, 경향신문 선임기자 유인경,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 김숙희, 치약박사 이지영. 오늘 이들과 함께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눠본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성토론 위드의 오승현입니다. 나는 40대 싱글입니다 라고 말하는 40대 미혼 남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30대 현상으로 지칭했던 골드미스나 싱글족들의 이야기가 40대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을 이렇게 개인의 선택 혹은 자유의지로 놓고 그냥 좌시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우리 사회가 함께 생각해보고 원인과 문제점, 해결책들을 생각해봐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결혼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 함께해 주실 토론자들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유인경 선임기자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골드미스를 대표해서 두 분 나와 계신데요. 김숙희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지영 치의학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요. 보시면요. 핀란드에서 온 방송인 따로 씨 함께 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남성들을 대표해서 오늘 문화평론가 하재근 선생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남성들의 솔직한 심정 가감없이 말해주시길 기대하면서 토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이 참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남성 대표도 나와주셨고요. 또 결혼관에 대한 세대 차이를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지금 곽금주 교수님과 유인경 기자께서는 동시대를 살아오고 계시고 연세가 같으시더라고요. 네,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시면서 결혼을 하셨죠.
옆에 아주 아름다운 여성 두 분께서는 70년대생들이시고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시면서 두 분 다 결혼을 안 하셨는데요. 결혼을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실례지만 네. 못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저는 전적으로 못한 겁니다. 네. 왜 전적으로 못했냐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딱 생각을 해봤을 때 아직까지 결혼을 내가 안 해야지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직도 결혼을 안 하고 있는 거는 못한 거라고 저는 원인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까 놓치고 나서부터는 좀 자신이 없어졌다고 할까요? 네.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대한 자신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미뤄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못한 겁니다. 네. 이재원 원장께서는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못한 거고요. 왜냐하면 네. 독신주의도 아니고 결혼할 마음은 있는데 남자가 안 나타나서 못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님도 그렇겠지만 이제 뭐 대학 다닐 때는 정말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그리고 가방끈 하나씩 이제 늘려나가는 데서 정말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하느라고 너무 바쁘다가 결혼 정년기가 되는 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됐을 때 이때 취직을 하면서 이제 경제력을 좀 갖기 시작하니까 여유도 생기고 그러니까 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다 보면 좀 아무래도 그 결혼이라는 굴레에 좀 이제 얽매이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까 미루다가 30대 한 중반 정도가 되니까 너무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임신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급해졌는데 그때가 되고 나니까 이미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맞는 남자들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남자들이 이미 너무 어린 여자를 선호를 하고 그래서 지금 못하고 조급한 늙은 마음이 여자가 생겼다. 돼서 못하고 네. 따로 씨도 골드미스시죠? 안 하신 거세요? 못 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그냥 따르고요.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름을 안 붙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 잘 하신 겁니다. 네. 사실 제가 우리 하재근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있습니다. 저도 주위에 한 40쯤 넘은 오빠들이 많거든요. 맨날 저보고 이렇게 소개해달라 했는데 제가 항상 그럼 어떤 여자를 좋아를 하냐 물어보면 무조건 20대면 좋겠대요. 근데 오빠도 나이가 있는데 대한민국 남자를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걸 왜 저한테 근데 기본적으로 남자는 그 이세를 낳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이를 먹은 남자일수록 유전적으로 젊은 여자를 만나야 건강한 이세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 남자들은 남성 중심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린 여자를 강력하게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네.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세 분 다 독신주의자는 아니시고 결혼할 만하면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유 기자님이나 곽 교수님께서는 그 세대가 여성이 30살이 넘으면 당연히 결혼을 하고 아이는 한 둘쯤 낳아서 키워야 하는 것을 정상으로 봤던 그런 세대 아닙니까? 네. 옆에 골드미스들 보면 어떠세요? 뭐 초면이라고 혹은 뭐 방송이라고 좋은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기 솔직하게 바랍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네,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대학 다닐 때 좀 정신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가 제 나름대로 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택을 만약에 다시 하라 그러면은 일단은 결혼을 한번 해봤으니까 네, 안 해본 걸 선택하는데 그러나 한 번은 하나를 결정하라 그러면 그래도 결혼한 것이 조금 더 안정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문제는 이제 요즘에는 제 주변에도 전문직 여성들 분들께서 정말 이렇게 자기의 커리어를 쌓으면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 편견은 전혀 없고 이를테면 조금 더 부러운 그런 느낌을 가지지만 네. 중요한 거가 이제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런 생각이죠. 의식이죠. 네. 그리고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은 부모님이 걱정을 하시는 이러한 것들 보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이 아마도 이 골드미스들을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생각이 유 들어요. 기자님 어떠세요? 저도 부럽죠. 왜냐면 저도 결혼 안 했으면 제가 번 돈을 다 사치와 향락에 쓸 수 있었을 텐데 결혼을 하는 덕분에 제가 번 돈 족족 다 가족을 위해 쓰고 있어서 네. 그게 좀 부럽기도 하지만 사실은 결혼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타까우고 연민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지금 뭐 부모님이나 주변의 성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서 저출산의 국가 아주 재앙의 원인으로 매도를 하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혼 안 한 여성에 대해서 너무나 편견이 많은데 그런 편견을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저는 또 제 블로그에 한번 결혼하는 게 낫다라는 컬럼을 썼다가 결혼 안 한 분들이 거의 100분이나 찾아와서 이런 미친 칼럼을 쓰다니라는
비난을 퍼붓고 간 적도 있는데 네. 제 경험상 결혼을 하면 일단은 아이와 소통이 되고 네. 제일 잘한 게 딸을 낳은 것 같아서 어떻게든 이 자식을 네. 놓아보는 즐거움, 양육의 기쁨을 누리는 걸로 봐서는 결혼은 굉장히 그러니까 유익하다 생각이 네, 듭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부럽다라고 하시면서 결혼은 어쨌든 나는 정년기에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잘하진 않았어요, 저는. 정년기에 잘하지 예, 않았다. 저는 후회하고 계시는 럼 건가요? 미모나 뭘 갖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70번이나 선을 본 끝에 억지로 결혼을 한 케이스고 그 당시로는 꽤 많은인 28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관이 정립된 상태에서 결혼한 게 아니고 그야말로 너무들 날씨 묻듯이 물어보잖아요. 너 결혼 안 하냐? 뭐 무슨 일 있냐? 병이 있냐? 뭐 이런 거가 부모님한테 노를 끼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거여서 돌아간다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좀 성숙된 결혼관을 갖고 주변에 등 떠밀려서 하질 않고 제 판단에 의해서 좀 결혼을 그러니까 하고 싶은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여자들이 평생 후회하는 1위가요.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과 만나서 섣불리 결혼한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결혼할 때는 언제고 후회하는 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하고 나면은 또 사람들의 심리가 가지고 나면은 가진 것에 대한 어떤 매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면서 내가 안 가진 그러한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또 결혼을 안 하시는 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아주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면서 이렇게 살 것 같은데 막연하게 또 결혼에 대한 이러한 선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결코 안 해본 거에 대해서는 자신이 안 걸어본 길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 미련을 가지는 거가 인간이고요. 약간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가 조금 약간 부족한 듯한 인생이 뭔가 더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라서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동경이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 골드미스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설문조사 여러 개를 봤지만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여성이 왜 도대체 결혼을 아직까지 안 했을까? 궁상맞아 보인다. 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시선이 분명히 있던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지영 원장님? 글쎄요. 그런 그러니까 시선을 받으십니까? 저는 그냥 한마디로 그러니까 좀 구박받는 느낌. 내지는 좀 왕따 받는 원장님도 느낌. 그런 네, 느낌 그럼요. 받으세요? 이렇게 저 주위에도 이렇게 친구들이 아무래도 좀 워킹맘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다 보면은 뭐 이제 육아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할 얘기가 없어서 그냥 멍 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고 사실 또 우리나라는 유난히도 좀 이렇게 부부 중심의 문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약간은 소외감을 느끼고 저는 정말 서글픈 거는 제 또래의 미혼 남성들이 저희를 구박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비슷한 처진 것 같은데도 저희를 구박을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좀 드센 여자 내지는 이렇게 좀 약간 너무, 그러니까 아까도 약간 좀 이기적인 여자 내지는 이렇게 자기 주장이 너무 뚜렷해서, 그러니까 좀 배우자로는 정말 좀 이렇게 매력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결국에는 어린 여자를 찾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구박을 많이 받는 거죠. 하재근 선생님 왜 구박하세요? 아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게 골드미스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노총각, 노처녀 어떻게 보면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결혼이 늦은 여성을 보는 시각이 다른 것 같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생각 없고요. 네.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노처녀를 보는 시각이 굉장히 안 좋은 건 사실이죠. 노처녀 히스테리란 말은 있어도 노총각 히스테리란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나이 먹어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성깔이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면은 뭐 하여튼 도끼가 있거나 하여튼 결혼하기에 환장해서 하여튼 남한테 화풀이를 한다. 뭐 비상한가 러브레터 이런 것도 있고 또 여자 팔자 뭐 뒤웅박 팔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자는 남자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다시 얘기해서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의 인생 자체는 굉장히 공허한 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는 뭔가 불완전한 여자고 이상한 사람이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대중문화에서도 예를 들어 CF에서도 여자의 행복은 뭐 결혼해서 집안에 들어앉아서 거대한 냉장고를 끌어안고 있을 때 여자라서 행복하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이제 나오는 거고 드라마에서도 노처녀 이제 드라마가 많이 나오는데 보면 다들 그 캐릭터가 결혼 때문에 환장한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여자는 나이 먹도록 결혼을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우리도 베이비 부모 전 세대고 그렇죠. 제 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에코 부모라고 그럽니다. 맞아요. 근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일 거예요. 굉장히 네. 풍요로운 세대에 자랐고요. 전 학교 다닐 때 반장 못했습니다. 남학생들만 반장이 가능한 세대였는데 이제 총학생회장도 여성이 된 세대가 됐고 이제 대학교 다닐 때 해외 연수를 갔다 오고 어머님들부터가 직장을 가져야지 된다고 주장하는 주체적인 세대예요. 그런데 기존의 사회에서는 여전히 3종 지도. 네. 여자들은 뭐 아버지와 남편과 자식을 따라야 된다 3종 지도를 볼 때는 결혼 제도에 순응하지 않은 건 굉장히 반항적이고 불복종을 하는 굉장히 성깔이 있는 사람을 보는 거죠. 네. 제가 왼손으로 쓰는 왼손잡이인데 참 착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집이 세고 드셀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사회에서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고 직장도 만약에 탄탄하고 화려하다면 질투와 시기심과 여러 가지 편견이 이렇게 합쳐서 네. 그런 것들을 빚어내는 것 같습니다. 핀란드나 유럽에서도 이런 시선이 있습니까? 실제로? 사실은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인데 한국에 사는 골드미스 분들은 핀란드 이민 가면 참 행복하게 사실 것 같아요. 그래요? 거기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옛날에는 그런 거 있었죠. 우리 엄마 아빠 세대는 그랬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냥 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국도 이혼율이 높고 핀란드는 이혼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 네. 결혼에 대한 이런 뭐랄까 좀 불안감? 어차피 결혼해봤자 어차피 이혼하는 환율이 높은데 물론 사랑을 믿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진 않잖아요. 항상.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뭐라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꼭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하긴 해요. 보통 한 2번 정도 하더라고요, 요즘은.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결혼 정년기가 지난 미혼 여성들이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129만 3천여 명이나 된다고 하거든요. 40대 미혼 남성 여성들이 지금 10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이렇게 늘어난 원인은 변호사님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는 이 원인은 교육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은 교육열이 높아지다 보니까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전부 다 대학을 가게 되고요. 대학을 가서도 취직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담감이 커져서 대학 생활이 또 1, 2년을 기본적으로 휴학을 또 합니다. 대부분이.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서도 취직이 잘 안 되니까 또다시 재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가야지 경제력에서 부모님한테 독립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독립이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결혼도 뒤로 미뤄졌고 결혼이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그 결혼관에 대한 생각 자체가 그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다 보니 결혼을 단순하게 이 사람이 사랑하니까 내가 결혼해야겠다라가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게 되고 저런 부분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늦어지게 되고 그 늦어짐과 동시에 그냥 그 교육열 하나에 의해서 골드미스가 탄생을 한 거라고 저는 원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정서적으로 볼 때는 어른 아이들이 늘어나서 그런 거죠. 나이만 많았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요새 어머니들이 직장 다니는 딸한테 다 밥 차려주고 뭐 빨래해주고 하지 모든 걸 자립적으로 시키지가 않기 때문에 나이는 30이 넘고 많이 가까이 돼도 정서적으로는 여전히 어린아이인 남녀 불구하고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 현실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직장을 갑니다. 변호사님도 되고 치약 박사도 되고 교수님도 다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결혼한 배우자감은 자기보다는 10원 한 푼 더 많이 버는 사람을 찾거든요. 네. 이효리 씨가 그러더라고요. 네. 신랑감을 뭘 찾느냐 했더니 집 사줄 남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네. 아직 집을 안 사갖고 있는 이유가 자기한테 집을 요구할까 봐. 이효리 씨마저 그런데 보통 분들 오죽하겠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찾느냐면 아까 하재근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성들은 조건을 다 갖춘 남성들은 돈이 많은 남성들은 한 살이라도 어린 여성을 찾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괴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골드미스가 더 늘어나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면 보통 남성이 여성보다 고학력이어야 되고 경제적으로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다라는 전통적인 가치관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여성들이 많이 지위도 향상이 되고 학력이 신장되면서 여성이 생각하는 그런 결혼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이런 결혼 미스매치 현상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가치관 변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기 결혼에 대해서 제가 또 막 또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ABCD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론이 네, 나왔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결혼 정년기에 남녀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학력 등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분류를 해봤더니 ABCD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래서 이제 노총각이라든지 노처녀의 증가를 이제 그런 증가하는 이제 속설을 그런 이론인데 네. 그걸 설명하는 이론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A
A급 남자들은 B급 여성을 찾게 되고 또 B급 남성은 뭐 C급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보통 이제 결혼 시장에서 남는 거는 D급 남성이랑 A급 여성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고학력 여성과 저학력 남성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러니까 가방끈이 하나씩 길어질 때마다 남자들이 한둘씩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혼에 장애가 됩니까, 실제로? 전 장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애가 아니고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차다 보면 소개팅이나 아니면 맞선 시장에 나가서 그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소개를 안 해줍니다. 부담스럽다고. 기본적으로는. 그러면 제가 자급자족 이런 표현을 써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제 주변에 있는 전문직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다 결혼을 합니다. 어느 정도 직업을 갖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기회가 많죠. 결혼할 기회가 많고 결혼해야 대상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제 주변에는 거의 다 유부남인 남자밖에 없고요.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누군가 소개를 해주거나 맞선을 봐야 되는데 그 소개팅과 맞선에서는 굉장히 제가 점수가 안 좋습니다. 네. 나이도 점수도 그렇고 떨어지고. 네. 학력도 좀 그렇고 뭐 이러면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판단이 돼서 네. 제가 아시는 결혼정보 업체가 있는데 저는 안 받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근데 유부남이 주변에 많다고 했는데요. 그 40대 지금 하 선생님이 딱 그 세대신 것 같은데 40대 전반의 남성들이 지금 미혼 남성들, 그러니까 한 7명 중에 1명이 결혼을 안 했다고 하거든요. 남성들은 왜 결혼을 안 하고 미루고 그러고 이렇게 젊은 여성들만 자꾸 그러는 거죠? 아, 남자들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네, 어떤 애로사항이 이 땅의 수컷들이 조선시대 때 여자들을 내당에 감금하고 소뚜껑 운전을 시키는 대신에 수컷들은 가족의 책임을 자기가 짊어진 거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재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서 근데 최근 들어서 재가 비용이 너무 올라간 겁니다. 네. 근데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는데 집을 도저히 책임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 시장에서 이제 뛰어들기가 두려운 거고 네. 특히 또 대중문화에서 남녀 관계에 대한 비용을 남자가 짊어져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남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대중문화가 점점 올리고 있습니다. 네. 여자를 만나면 일단 뭐 스파게티를 먹어야 되고 무슨 이벤트를 해야 되고 무슨 결혼하면 무슨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네. 이런 식의 관념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1대 99의 사회에서 1%의 삶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실제로는 99%이기 때문에 네. 연애 시장에서 퇴출되고 결혼 시장에서 퇴출되고 이제 초식남이 돼서 걸그룹 오타쿠로 인생을 마감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선생님도 거죠. 아직 미혼이시죠? 예, 저 못했습니다. 아, 너무 자신있게 못했습니다. 그러시는데. 저 개인적으로 정신병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대인기피 사회공포. 아, 네. 그렇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방청객에서도 골드미스가 있으실 것 같은데 좀 들어볼까요? 네, 저기 계시네요. 얘기해 주시죠. 네, 좀 결혼을 안 한 이유가 못했다고 핑계나 그러니까 가장 큰 저한테 이유는 저는 먼저 일단 출산과 육아에 대한 그런 좀 막연한 공포가 굉장히 크거든요. 출산이 고통스럽다는 거는 뭐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네. 그 부분이 좀 여자 몸도 망가지고 또 일단 아프고 네. 이게 좀 유아적인 발언이긴 하지만 그 부분이 좀 무섭고 그다음에 육아라는 것 자체가 아기를 보면은 그냥 이쁘겠지만 그 키우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네. 주변에 결혼하신 친구분들이나 많이 봤거든요. 네. 굉장히 일을 잘 나가고 막 멋지고 자신감 있고 프로페셔널한 그런 여성분들도 육아를 하다 보면 본인 자신에 대한 투자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지고 뭐든지 포커스를 남편과 그 자녀 양육, 네. 특히 교육열이 또 저희 나라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네. 자녀 교육하는데 모든 시간과 그런 걸 허비하다 보면 자기 자신한테 투자 이런 시간과 여유가 전혀 없는 네.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는 또 마찬가지로 일을 할 게 너무 많이 남아있고 또 놀 것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여행도 굉장히 좋아하고 네. 또 주변 환경도 또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 주변에는 언니가 셋이 있지만 언니들도 결혼을 늦게 한 편이고 친구들도 좀 결혼한 비율이 크진 않거든요.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에 대한 그런 푸시를 좀 받지 않고 받지 살고 않고 있지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아이나 남편
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할 것 같다. 이래서 결혼을 지금 미루고 계시는 거죠? 희생은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냥 그 자체가. 자체가. 저도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제 모든 시간을 허비할 게 뻔하기 네. 때문에 그거에 대한 좀 알겠습니다. 두려움이 다른 있습니다. 분에게도 들어보죠. 혹시 옆에 분 결혼 아직이십니까? 네,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네, 주변에서 빨리 재촉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은 참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게요. 예전에는 그랬던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주위 분들이 참 부러워하세요. 저의 그 자유로움과 그 여유로움과 이런 네. 걸 많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사실 눈이 펑펑 올 거고 네.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고 네. 외롭지 않을까요? 사실 평소에는 외롭다라는 생각을 못할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네. 제 일이 또 공인중개사로서 또 부동산 자산 플래너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바쁜데 특별한 날 얼마 전에 발렌타인 그 데이 지나고 또 빼빼로 데이였잖아요. 네. 그럴 때는 좀 외롭더라고요. 외롭고. 예. 근데 평소에는 그닥 그렇게 많은 외로움 네. 느끼진 못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결혼보다는 저는 사실 제 자신의 업그레이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이세요. 네. 또 오늘 여기 패널로 나오신 분 중에 우리 이지영 님이 제가 평소에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런 골드미스의 표본이세요. 아, 진짜 예. 그러다가 큰일 나던데. 그러다 큰일 난다고. 그래서 오늘 너무 반갑고요. 네. 또한 올해는 대선 후보도 골드미스세요. 이 정도로 이 골든미스의 장점을 저는 많이 누리고 생활하기 때문에요. 그런 데서 또 많은 행복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복감을 다른 데서 찾고 있다. 네. 남성분 얘기도 좀 들어보죠. 옆에 골드미스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골드미스에 대한 편견을 저는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의 나이 또래 사람들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되게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조금 독해서 이기적으로 혼자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의 여자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에 대한 문제를 조금만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여성분들에게 누구도 결혼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분들에게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그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학벌, 나이, 경제력 가지고 여성을 구분시켜 놓고 남성과 매칭시키면서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드는 결혼하지 않으면 낙오된 여성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기에 곁들여서 골드미스란 이름 자체가 이미 여성을 폄하하는 네.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사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만들어낸 안타까운 이름 골드미스다. 근데 따로 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골드미스 범주에 속하시거든요. 네. 유럽에서는 어떠시죠? 유럽에서는 사실 제가 볼 때 한국이 어떤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냐면요. 핀란드 사람들은요, 되게 일찍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 때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기를 가져가지고 대학교 가도 거기 이제 강의 듣는 동안 아기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이렇게 경쟁적인 능력이 없어도 되거든요. 지금 그냥 저박하게 월세로 살면서 같이 이렇게 살면 되는데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도 대학교 때 시시도 많고 이렇게 하여튼 남자친구 다 사귀잖아요. 그때 남자 있을 때 결혼해버리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예담이라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생략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되지 생각이 않을까요? 많아서 결혼이 늦어진다. 네. 결혼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결혼은 이제 의무가 아니라 조건이죠. 행복하기 위한 조건인데 자꾸 의무로 밀어붙이니까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은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문제인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사랑을 전제하지 않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밀어붙이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에게는 큰 희생을 강요하는 것 같고요. 이름을 가만히 보면 골드미스는 있는데 골드미스터는 없어요. 그렇네요. 남성들에게는 나이가 많아서 결혼하는 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음에도 여성들한테는 문제의식이라고 느끼거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문제는 경제력과 학력을 갖춘 여성들이 결혼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결혼 너무 하고 싶은데 당장이라도 결혼할 남자도 있는데 결혼할 돈이 없거나 경제적이 어려워서 결혼 못하는 젊은 시대의 남자들, 네. 여자들, 결혼 불능 세대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국 여성이 기대하는 결혼 가능한 남성의 조건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요즘에 그것 때문에 남성들의 불만이 들끓어서 남보원이라든가 이런 남성들의 권리가 인터넷에 나타나고 있는데 네. 여성들이 남성한테 원하는 경제적 조건이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네. 20대만 해도 일단 자가용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실제 남성들의 조건은 그걸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그 불만을 지금 악플로 여성들에 대해서 공공녀, 루저녀 이런 식으로 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결혼이 미뤄지는 이유들 쭉 들어보니까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분포를 보면요. 1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 세대, 그러니까 20, 30대죠.
최대 인구 집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대들의 문제는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외치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세대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결혼은 이유. 미친 짓이다 외치는 건 본인들도 뜻도 있지만 특히 부모님들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의 엄마들이 나처럼 내 딸을 키우겠다라는 분은 87%가 아니었어요. 절대 내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엄마가 결혼해보니 후회된다. 나 다닐 때는 뭘 못했다. 뭐 이런 거 너는 마음껏 해라 해서 지금 어머니들은 아들처럼 딸을 키우거든요. 뭐든지 하고 싶은 공부도 하고 유학도 가라 이렇게 키워서 아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고 결혼 제도 자체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나 다 완전히 돈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결혼 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수나 집안이나 뭐 이렇게. 그럼 돈 벌 능력은 되지 않고 말이 멋져서 골드미스지 사실 다 골병 미스들이에요. 예. 어떡해요? 5만 병 다 갖고 계실걸요 아마? 아무리 의학 봐서시지만 제 주변에도 보면 뭐 갑상선이 있어요. 뭐 어디 혹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하셔도 들어가면 초산이 일단 마흔이 되고 나면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아이들 먹을 때 뭐 훨씬 많아서 이 본인이 선택한 일이긴 하나 그 선택이 정말 자유한 선택이 아니라 이 돈으로 바리케이트를 친 결혼이라든지 더구나 너보다는 나은 존재를 만나야 된다라는 어머니들의 강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는 결혼의 선택과 진실로 본인들에게 돌려줘야 되면 골든미스란 말도 잘 안 나오고 뭐 노산도 안 나오고 동의하십니까? 네,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남자든 여자든 간에 지금 이제 결혼 연령이 높아졌잖아요. 그러한 것들이 세계적인 그러한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일단 이전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일찍 가정에서부터 부모로부터 스스로 독립을 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 성인기 초기에 아주 이상한 그러한 특성들이 일어나면서 거의 부모 집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붙어서 살고 그러한 거가 우리 한국은 캥거루족이고 캥거루족이고 나라마다 다 용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후 엄마 부모의 뭐 돈을 갉아먹고 있는 쥐와 같은 뭐 이렇게 해서 다 약자들이 독일 뭐 미국 다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제 완벽하게 내가 내 그 직업을 찾겠다, 스펙을 쌓겠다. 그리고 계속 이직을 하잖아요. 이 직업보다 더 나은 직업을 쌓겠다 하는 본인들의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부모님들이 보태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옛날 같으면 나를 먹여 살려라 이제 대학까지 나왔으니까 이랬던 세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는 조금 더 나아야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더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결혼이 늦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남성들의 문제냐, 여성들의 문제냐 하는 건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가 이제 앞으로 이러한 저출산이라든지 출산 문제도 또, 야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여성들이 고학력으로 되면서 사실은 출산이라든지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통계청에서 나온 보고를 보면, 출산이 낮아지는 것과 여성들의 학력이 높아지는 거가 서로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다 하는 거거든요. 그 예로 30대 초반에 30살부터 34살까지의 미혼 여성 중에서 어떤 전문직, 경력직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27%고요. 이 시대의 기혼 여성이 이러한 전문직, 경영직을 같은 나이에 가지고 있는 경우는 9%입니다. 즉 미혼 여성이 3배나 더 많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심지어는 40대 초반에 대학원을 졸업한 그러한 여성들의 비율이 남자들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력과 이러한 여성들의 결혼이 늦어지는 거가 같이 가는 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 상당히 심각한데요. 세계 186개국 중에 184위라고 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도 약 평균 출생아 수가 1.65명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우리가 뒤처지는 건데요. 사실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출산율을 얘기하면 진짜 거북하시죠. 어떡하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아무래도 지금 저희는 40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국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저출산이 지금 제가 안고 가는, 어깨에 이고 가는 국가의 문제인 것처럼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급하고 급합니다. 사실 출산해야 되는
정년기가 이미 지난 상태에서 계속 그거를 강요하듯이 뉴스에서도 봐야 되고 주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 껄끄러운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좀 반대지 않습니까? 개인의 행복을 추구해서 결혼을 하고 아까 유 기자님이 말씀했듯이 여자의 행복은 아이를 낳아보고 어머니가 돼보고 양육에 대한 기쁨 때문에 또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 때문에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국가의 어떤 저출산 정책과 맞물려서 그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강요되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요하는 것과 관련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진짜 아무나 하고 해야 되나? 그냥 결혼은 그런 건가?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저는 딱 그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심각하게 저는 생각하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과 별도로 이 저출산의 모든 것을 여성들에게만 돌리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대통령 문제도 무슨 생식기 문제가 나왔던데 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으신 분들이 많이 낳아주시면 돼요. 본인이 의도한 대로 자식을 낳겠다는 분들이 둘째, 셋째까지 낳아서 편히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골드미스들이든 올드미스들이든 아이를 안 낳는 것은 문제가 없을 텐데 결혼하신 분들도 한 아이를 키우는데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니 아이를 못 놓겠다 그런 거잖아요. 결혼 파업만 있는 게 아니라 출산 파업은 기혼자들에게 있는 건데 이 모든 것을 골드미스들한테만 화살을 돌린다는 거는 이거 사회가 좀 파렴치하고 뻔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이 해결돼야 된다. 이정원 전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결혼을 미루고 있는 이유가 결혼 자체보다도 이렇게 출산에 대한 그런 좀 부담감 때문에 아무래도 저도 이제 병원 경영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보통 이제 직장인 여성들이 고민하는 게 경력 단절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진짜 먹고 사는 문제. 왜냐하면 제가 출산 전후로 그런 기간 동안 아무래도 제가 진료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대체 인력을 구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매출의 감소, 이제 병원 매출도 좀 감소를 할 수 있고 그럼 병원 경영 자체가 좀 힘들어지거든요. 부담스러워서 좀 미루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보다도 저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어떤 그런 거보다도 이렇게 남성들 자체가 이렇게 어떤 육아라든지 가사를 전적으로 여성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성들의 어떤 인식이라든지 태도가 좀 변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것보다도 또 이제 한마디로 이제 이미 좋은 제도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좀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상사의 눈치를 본다거나 회사에 눈치를 많이 보는 경우가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또 간호사들도 많고 그런데 아무래도 좀 출산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꺼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주의 그런 입장에 봐서는 왜냐하면 좀 그 출산을 하게 되거나 이제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대체 인력을 좀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가 좀 약간 부담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사업주의 어떤 애로사항을 미리 점검을 해서 이렇게 그거를 보완을 해주려는 그런 노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지는 그런 이유들 중에 하나가 결혼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 부담감, 그래도 한 30% 정도는 말씀하신 대로 경력 단절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경력 단절,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이 경력 단절에까지 이르게 하는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어떠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 이제 의뢰인과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소송을 하게 되면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기본 1, 2년은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1, 2년 동안의 신뢰관계를 쭉 쌓아야지만이 힘을 합쳐서 같이 싸울 수가 있는데 억울한 부분을 풀고 막 이러려면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관계가 끊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적인 부분이 이런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아닌 다른 변호사한테 넘기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 그 올로 변호사, 여성 변호사들이 있는데요. 그 올로 변호사님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자기는 출산휴가 1개월 했었다. 1개월 했었는데 1개월 내내도 의뢰인하고 통화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소송을 잡으면 보통 4주 뒤에 많이 보셨죠?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이게 4주 뒤에 많이 잡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은 4주 뒤로 잡아서 한 1개월 정도는 좀 연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1개월만 쉬었지 자기는 지금까지 평생 저희 그 회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곧 뭐 대학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인데 자기가 그 기간 동안 딱 한 달 쉬었답니다. 지금까지. 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네.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을 좀 했고 여성 변호사들 사이에서 설문조사도 좀 했고요. 그 대책이 뭘까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해서 이게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한 게 기간제 교사가 있어서 기간제 변호사 제도를 만들어서 그 순간에 휴가를 가기 전에 1개월이든 2개월 동안 같이 계속 의뢰인을 만나면서 신뢰관계를 형성을 해주고 그다음에 그 출산 휴가를 좀 갔거나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 그러면 좀 더 단절되지 않는 그런 경력을 갖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게 사실상 이제 많이 홍보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성과는 없습니다. 변호사님들도 저렇게 정말 그러니까요. 자유롭고 한 분들도 네.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일반 사무직 여성은 더 할 겁니다. 저희 어떻겠습니까? 기자 같은 경우에는 바깥 취재를 다녀야 되는데 네. 임신해서 이렇게 배불러서 이러고 가면 취재원들이 더 불편하시는 경우도 많고 네. 대리 기자 제도가 돼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남들이 자식들이나 부인이 임신을 하면 경사 났다고 막 칼슘 사주고 그런 분들이 다른 여성이 임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개구리 배라든가 회의적으로 본 분들 많아서 이런 편견도 사라지지 않는 상태에서 저출산 주범으로만 보면 좀 심한 것 같고요. 경력 단절을 안 시키도록 강력하게 이거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출산 휴가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이런 식의 강력한 것이 되지 않고서는 힘들 겁니다. 네. 사실 이렇게 보통 결혼이 이렇게 늦어지면요. 이제 부모와 독립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독립해서 사는 시기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도 많을 텐데요. 하재근 선생님, 남성으로서 이런 미혼 남성으로서 예.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남자가 결혼을 안 해서 불편한 점은 일단 수많은 지적질에 시달려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가는 곳마다 지적질. 그래서 특히 명절날 고향에 가기 그렇죠. 무섭고 어딘지 어떤 사회적인 만남을 할 때마다 지적질에 시달려야 된다는 게 일단 2차적인 남성들은 스트레스고. 지적질 별로 안 당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없이 당한 거의 융단폭격 수준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결혼과 이 번식,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욕망이 남성한테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대를 잇는 책임이 남성한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제일 큰 불효가 대 끊는 거죠. 애 안 낳는 거. 효의 기본이 애 낳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 또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이 혈통이 이어지는 근본 한국 사회는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자들은 남성의 혈통을 이어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체제가 이제 족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고 내가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제사 지낼 후손을 대를 잇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열패감 같은 것들 굉장히 심하고 그렇군요. 그리고 한 40대까지는 노처녀가 더 사회적으로 많은 이제 따가운 시선을 받지만 한 50이 넘어가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호랍이죠. 여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잘 만드는 데 비해서 남자들은 은퇴하면 사회적 관계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노년을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신남들은 네, 신변의 기자님. 위협은 안 느끼시잖아요. 독신녀들은 위협. 신변의 위협을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혼자 서로 사는 괴로운 독신녀들 상태들 강도들이나 살인범들, 성폭행범들이 독신 여성들만 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생명의 안전이 효도보다는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한 60대 넘어가면 또 여성분들이 묻지마 범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네, 범죄로서의 안전에 대한 말씀을 거론해 주셨는데 이런 점들 불편하시죠? 어떠십니까? 네, 많이 불편하죠. 지금은 제가 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혼자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신림동에서 이제 공부를 할 시기에는 신림동에서 골목골목 이렇게 오피스텔이 들어가 있어서 집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사각지대가 되게 많습니다. 사각지대가 많으니까 두려움도 많고 이래서 저는 항상 이 열쇠를 이렇게 요만큼 방법이 없어서요. 소리를 지른다고, 제가 알기로는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누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항상 마음을 공격해도 된다라는 마음을 갖고 갑니다. 공격해도 된다. 나중에 내가 이게 오해가 돼서 정당방위가 아닌 오해가 돼서 다른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한번 방어를 해보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 열쇠를 이렇게 살짝 마음을 그러고 막 그 좁은 골목을 뛰어갑니다.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작은 몇 미터도 안 되는 이 골목에서 내가 치열하게 뛰어야 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항상 자괴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네. 이게 국가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미혼 남녀들 30, 40대 얘기를 들어보면요. 결혼 안 한 것도 서러운데 법적인 차별도 받는다고 해요. 네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뭐 일단 그냥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뭐 대출을 신청을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주택 청약이라든지 뭐 전세 대출, 신용 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 세제 방안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유산이라든지 그런 뭐 재산, 저는 뭐 유산이 많지는 않지만 네. 유산이라든지 그런 재산 상속 관련 그런 혜택도 상당히 적게 받는 것 같고 또 사회보장적인 거에서도 상당히 좀 그 혜택을 적게 받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얼마 있다가 이제 연말정산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혼자 사는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자 공제라든지 뭐 양육비 공제, 부양가족 공제를 전혀 못 받아요. 그래서 되게 손해보는 느낌. 네. 정말 손해보는 느낌. 정말 정말 결혼하고 싶으시겠네요, 이럴 때. 정말. 네, 진짜 네. 그럴 때는 정말 좀 차별을 많이 법적인 느끼고. 소외감을 안 느끼기 위해서 어떤 네네. 보완책이 필요할까요? 사실상 이게 이제 국가적인 정책 부분에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복지와 관련돼서 계속 정치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복지가 다 포함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혼 여성이나 미혼인 남성분들이 그것까지 우리한테 해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시기상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네. 제가 이제 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세금과 관련된 세입 부분에 있어서 국가가 그 세금을 걷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차별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세출 부분에 있어서 이 복지 정책에 있어서 누구한테 이 세금을 나눠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혼을 해야 되고 또는 아이가 한 명이 있거나 아니면 두 명이 있거나 세 명으로 가야지 그걸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상 차별을 받고 있긴 한데 결혼도 안 그거를 했는데. 국가한테 우리까지 신경 써달라고 네, 하기에는 맞아요. 기혼자, 지금 미혼자 사이에 이런 차별이 있거든요. 따로 씨. 핀란드에서 이런 차별이 있어요? 한국만큼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네. 거기도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25살이면 살이고 결혼을 했으면 이제 소득세가 조금 더 높았다고 있는데 그거 네. 다 폐쇄됐고요. 네. 단 이제 그런 것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지금 뭐 아이 뭐 3명, 4명씩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은 자기네들끼리 할 얘기가 많고 왠지 이제 아이가 없는 친구들하고 약간 연락을 안 하게 되는 약간 이렇게 네. 서로 내가 왕따 아닌가 그런 네. 기분을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 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사실 여기 지금 계신 우리 골드미스 분들은요. 외국 남자를 만나시는 거 어떨까요? 외국 남자. 왜냐면 외국 남자들은 나이를 따지진 않아요. 근데 외국에 있는 친구들도 그러니까 뉴욕에는 남자들이 없고 한마디로 게이들이 많다라는 소문도 있고 샹하이에도 남자 있고 그러니까 곳곳에 정말 남자들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잘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핀란드 남자들도요. 요즘 그 연하 뭐 할 때는 한 10살까지 이렇게 만나기도 하거든요. 네. 연예인들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제가 한번 시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리 결혼한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죠. 결혼하셨어요? 네. 예, 어떠세요? 저는 결혼을 했는데요. 골드미스들에 대한 편견이 있다 그러는데 제 주위의 친구들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경제력도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서 가끔은 부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해서 오히려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더 행복하다. 왜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 중에 결혼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말을 해보면 조건에 안 맞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해도 연봉이 어떻게 돼? 그걸 먼저 물어보니까 솔직히 소개팅을 시켜주기가 꺼려져요. 네. 그리고 이제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을 만날 바에는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 생각으로는 뭐든지 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결혼을 통해서 출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자로서 또 결혼한 행복한 삶도 누리지 않을까 생각이 네, 됩니다. 그렇군요. 정연계하자. 네. 야, 옆에는 미혼 남녀들의 심리와 현실을 어떻게 보면 간파하고 계시는 커플 매니저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골드미스들 왜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세요? 제가 결혼 정보 회사에서 커플 매니저 일을 18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유난히 골드미스 분들을 많이 접합니다. 근데 접하다 보면 자기 색깔이 분명하고 자신의 커리어를 정말 튼튼하게 잘 쌓아오신 골드미스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커리어를 쌓아오기까지 정말 생존 경쟁에서 굉장히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남성들과의 경쟁, 그리고 사회의 시선으로부터 굉장히 자기 단련을 많이 쌓아오신 것 같아서 네. 정말 존경심을 표하는 고객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여 결혼을 생각을 하게 되면 아까 패널 분들 많이 말씀하셨듯이 양육, 육아, 그리고 시부모, 그리고 가족들 여기에 네. 대한 그런 그 전반적인 그런 가족 문화가 아직까지 우리 한국 문화는 유난히 보수적이고 네. 유난히 유교적인 네. 이런 관습에 많이 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지금 보니까 20년 네. 커플 매니저 전문가시니까요. 여기 계신 골드미스들에게 조언 한마디만 해주시죠. 저는 주위의 시선이나 그리고 그 가족들, 친구들의 시선의 중심이 아닌 본인 행복 중심의 결혼 선택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성과 문화와 그리고 성격이 맞는 배우자 그리고 동반자를 선택하기를 적극 권하고 싶어요. 네. 사실 미혼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우리 사회도 1인 가구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1인 가구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5%나 되고요. 2035년이 되면 약 35% 1인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4인 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건데요. 1인 가구의 대책도 나와야 된다. 마무리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한 3분, 4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요. 40초 정도 짧게 다 듣도록 하죠. 먼저 유 기자님 말씀해 주시죠. 예, 뭐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단계인 일을 얻고 저도 결혼해서 산전수전 시가전 다 겪어봤는데요. 고통도 겪고 시월드라는 말도 있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흘린 눈물이 어느 마을 샘물만큼은 될 겁니다. 근데 그 눈물이 다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이 정부나 사회에서 아이를 낳아라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양육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만 확립된다면 네. 얼마든지 충분히 결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아까도 제가 거듭 강조드렸지만 돈으로 바리케이드를 친 결혼제도만이라도 벽이 무너진다면 결혼을 기꺼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남는 장사는 아이를 낳는 건 같습니다. 네, 이지영 변호사님. 최근에 이지영 원장님. 네. 최근에 화려한 싱글이나 골드미스에 대한 그러니까 동경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저는 좀 위험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과연 이렇게 싱글이 잘 맞는지를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그러더라도 이제 정말 싱글이 되고 싶다면은 저는 진정한 골드미스는 사실 요즘 여러 가지 뭐 정의도 많고 뭐 기준도 많지만 사실 뭐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화려함보다는 내면적인 어떤 가치가 더욱더 이제 금값으로 매겨지는 그런 진정한 골드미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골드미스로서 자신감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박훈주 교수님. 네,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들이 생겨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거를 옛날에 잣대로 보지 않는 우리가 조금 더 넓혀지는 그러한 그 눈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고정관념 편견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골드미스로서 성공한 경우 또 결혼해서 커리어를 잘 쌓아갖고 가는 롤모델 이러한 사람들이 주위에서 많이 나오는 거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여자의 그 가장 큰 적이 출산 양육 문제죠. 이러한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그러한 그 대책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독거 어르신이 점차적으로 여자가 더 많아지겠죠. 아무래도 여성들이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어떤 상담 지원이라든지 또 어떤 심리적인 그런 지원을 하는 대책이나 체제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앞으로 곧 고령화 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어떤 또 비극적인 그러한 종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그런 관심을 이제부터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숙희 변호사님. 네. 지금 사실 골드미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자체는 제가 원인이라고 말하는 걸 이미 얘기를 했는데 교육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 대책도 없는 대학교의 진학이 과연 진정한 대학 진학이고 교육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을 다 보내야 되고 또 대학원도 가야 되고 뭐 박사학위도 따야 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양육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옛날에 어머님이 말씀하시던 하나 낳으면 둘 낳을 때는 괜찮아 그냥 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이미 지나갔습니다. 네. 한 명 낳을 때, 2명 낳을 때 곱절로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더 직업군을 다양화해서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전문
될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양육비가 감소될 것입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의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따로 잠깐. 네, 누구든지 다 사랑을 받고 싶고요.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결혼해서 남편이나 아내 생기는 것보다는 그런 상대가 생겼으면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연봉이나 그런 게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 선생님. 예,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지적질하지 않고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사회경제적으로 아까 따루 씨가 뭐 핀란드는 결혼을 쿨하게 가볍게 한다라고 했는데 네. 한국은 그렇게 하면 패가망신하니까 그 젊어서 결혼을 쿨하게 해도 물질적으로 이렇게 패가망신하지 않을 수 있는 네. 사회적인 소득이 어떤 보존 장치가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결혼했을 때 여자한테만 육아와 가사가 이렇게 분담이 지어지는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공공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싱글족이 늘어나는 현상의 원인이 복잡다단한 만큼 이 정책적 접근도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